안녕하세요. 슈스타TV의 최희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가슴 운동을 저번에 한번 올렸었는데 사실 제가 가슴이 많이 빈약하고 벤치프레스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 벤치프레스를 잘하는 장인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저희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보면 회원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회원님들 보면 다 벤치프레스 자세가 너무 좋고 그리고 가슴의 발달이 더 좋은 거 보니까 한번 배우고 싶어서 한번 모셨는데 자 인사 드리시죠. 안녕하세요. 전승훈입니다. 다시. 아니 어떻게 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의 아들 전승훈입니다. 이제 같이 일하고 있고, 이제 저도 이제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저희 회원님들 중에 이제 어깨 불편하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이제 프레스류의 운동을 할 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당기는 운동보다 특히 프레스 할 때 많이 그러시는데, 이제 그러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견갑 움직임이 잘 안 나오거나, 근데 우선 이미 전제로 깔아야 될 게 벤치프레스 하려면 푸시업이 바닥에 30개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벤치프레스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우선 바를 잡지 말라고 저는 무조건 얘기하고, 그래서 거의 한 10회차 동안 푸시업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미 상급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벤치프레스를 해도 되지만, 이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푸시업이 30개가 안 되는데 벤치프레스를 한다? 전 하지 말라고 너무 세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벤치프레스 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그래도 안 돼? 하죠. 그러면 오늘 벤치프레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일단은 우선 벤치프레스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립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립 같은 경우 솔직히 저는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그냥 손목 바로 위에 실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여기 위에 중량을 실어주고, 어쨌든 힘이 여기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가 힘드니까 손목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또한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손바닥, 여기 손목 바로 위에 무게가 실릴 수 있게 그대로 그냥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누워서. 오케이. 잡고. 그렇죠. 여기서 그립 같은 경우는 그냥 엄지손 여기 널링해서 엄지손가락과 맞춘 다음에 이 정도 벌린 다음에 손목 바로 위에 무게가 실리게. 그래서 이게 연습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습해도 돼요. 그냥 아예 썸리스로. 근데 이거는 중량이 올라갔을 때는 썸리스로 안 하는 걸 추천하고, 초반에 이제 자세 잡거나 이렇게 연습할 때는 썸리스로 딱 무게가 한쪽에 실릴 수 있게. 자, 이대로 그대로 뽑아줍니다. 우선 흉추 신전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자, 그대로 밀면 네, 저 그대로 뽑을게요. 썸네스. 그렇죠. 자, 그 상태로 이제 그대로 그냥 제 자세를 보면 접었다 핀다, 이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요. 접었다 핀다, 접었다 핀다, 접었다 핀다. 근데 우선 지금 이 손을 살짝만 돌려줄게요. 이게 조금 사람마다 다르게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 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살짝 손을 더 돌려서 그대로 더 옆으로 좁힐 수 있게. 그렇죠. 왜냐면 우리 가슴 근육 자체가 여기서 상완골로 붙기 때문에 일자로 떨어질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슴 찍는 것도 되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 이건 어깨 가동 범위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 다르게 가야 됩니다. 그 회원님에 맞게. 그리고 발 포지션은 최대한 끌고 가서, 그렇죠, 최대한 발을 무릎보다 뒤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그대로 접었다 핀다. 그렇죠. 접었다 핀다, 접었다 핀다, 접었다 핀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점. 그 제 운동이 정답은 아닙니다. 뭐였지 그게? 그 키틀벨인가? 네, 맞아요. 캐틀벨을 위해서 캐틀벨을 이제 거꾸로 놓은 다음에 거기서 푸시업을 좀 진행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돼요. 그럼 그걸로 진행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되니까 그렇죠. 인지를 시킨 다음에 벤치프레스 하는 걸로. 맞아요. 이제 바를 올렸을 때 이제 여기 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운동을 이제 되게 오래 하신 분이라 딱 그 힘점이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바가 손 안에서 계속 돌아요. 무게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근데 이 무게가 빠지는 동안 운동이 아닌 노동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게를 안 빠지게 하려고 꽉 잡는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또 그게 문제가 생기나? 그렇죠. 이제 꽉 잡으면 사실 이제 이게 웨이트 운동에서 조금 모순된 말이긴 한데 힘을 뺄수록 운동이 더 잘 되거든요. 그렇지. 힘을 뺄수록 운동이 더 잘 되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힘을 막 주고 있으면 당연히 전달되는 게 여기서 이미 가져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약을 좀 해보자면 축구를 하던 농구를 하던 뭐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야 너 힘 빼면 힘 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뭘 하는데 힘을 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슈팅을 할 때 그 쏘는 그 힘만 쓰는 거지 다른 거 힘을 빼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손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걸쳐 있고 여기에만 힘을 쓸 수 있는 거면 그 외에는 힘을 빼라는 거지. 그래야지만 가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가슴에 조금 더 자극이 올 수 있으니까. 맞죠 이 말이? 네, 맞습니다.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해주셔서. 지금 군산의 아들이 아주 그리고 그 외에 또 할 수 있는 팁이 있네요. 그 발도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게 보면 항상 저는 보통 발을 좀 빼고 하는 편인데 벤치프레스 할 때 네. 선생님은 항상 팬님 시킬 때 좀 뒤로 빼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파워리프팅 선수들 보면 지면을 밀어내려고 확 흉추를 신전시키면서 과하게 꺾기는 하는데 이게 발이 여기 있으면 힘을 주고 좀 편한가요? 이게 조금 사람마다 또 다르긴 한데 발이 앞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흉추 신전이 우선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작용을 못하게 되면 요추가 대신 작용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 발 포지션 다르게 가야 되는데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 때 무릎보다 뒤로 세팅을 하고 그러면 무릎보다 발을 뒤로 해서 내 몸이 알아서 신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죠. 셋업을 하고 네, 알아서 그냥 밀 수 있게.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운동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처음에 이제 벤치프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다리를 들고 싶습니다. 다리를 들고 어떻게? 처음에 이제 포지션을 잡았을 때 자, 발 우선 세팅을 해놨죠? 이렇게 지면을 딱 눌렀을 때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좀 상급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 세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발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리를 그냥 아예 들고 시키고 그렇죠. 햄스트링을 띄우고 나서 그럼 이렇게 뻗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벤치프레스 이렇게 바를 들었을 때 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얘로 잡아요. 보감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시작부터 발 대고 자 발에 힘주세요 하면은 느낌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리를 들고 근데 여기서도 약간 좀 가라를 쓸 수 있습니다. 다리를 붙이면서 해요. 근데 다리를 살짝 떨어뜨려 놓고 그렇죠. 자 그런 대로 그렇죠. 접었다 핀다. 접었다 핀다. 그렇죠. 워낙 잘하세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올린다는 게 일부러 우리가 복압을 쓰면서 그러니까 지면을 밀어내면서 복압을 쓰고 그쵸. 밀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니까 아싸리 그냥 이걸 들어놔서 복압을 채워놓고 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 연습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한 10개 정도는 다리 들고 했다가 그 다음 10개 할 때는 다리를 내리고 그 느낌 그대로 내리면서 그대로 10개 연습하고 인지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 은근히 꿀팁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손목 그리고 이제 이걸 밀어내는데 왜 안 밀리지?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의 트레이닝 좀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한 번쯤은 더 할 말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한 번쯤은 벤치프레스 할 때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보기엔 그 키틀벨로 엎어놓고 푸시업 하는 것도 이 손목에 딱 힘점을 좀 잘 찾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다리를 올려가지고 복압을 쓰고 코어를 활성화시키는 거 요거 한 번만 연습해보시면 또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벤치프레스를 하기 전에 푸시업을 어느 정도 좀 할 줄 알아야지 이 바를 좀 다루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 번쯤 푸시업은 좀
하시고. 푸시업도 20개, 30개 이상입니다. 그치. 그 정도 컨트롤 해야 바를 잡을 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또 푸시업에서 얻는 이점들도 되게 많으니까 푸시업을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푸시업을 어느 정도 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뭐 상급자 제가 아시는 분들이나 뭐 상급자 운동하시는 분들도 운동 후에나 운동 전에 푸시업 또 하긴 하시더라고요. 가슴 운동할 때. 푸시업 필수입니다. 프레스. 또 그만큼의 또 이점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참고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를 하고 다음 편에서 또 있겠죠. 뭐 전문가니까. 전문가니까.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안 해요? 저 뗐구만.